예민수의 경제 토크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 소비와 관련된 혹은 유코가 돌아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중국인들은 좀 만나십니까? 예, 충분히 대화도 하고 네. 네, 자유롭게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못하죠. 네. 예, 하면 큰일 나고요.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는 뭐 어차피 이제 중국은 아유 그 부동산 다 묶여 있는데 소비가 좋아지겠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또 약간 좀 여유 있으신 분들부터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또 중국에서도 약간 포상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죠? 막 단체로 그죠, 막 단체 관광객. 예전에는 막 항공기 딱 예약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항공기 5대 네. 우리 다 타 네. 이러고 왔었는데 요즘엔 카페리로 온답니다. 네네. 그걸로 타고 와서 카페리에 타서 그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다 뭐 교육하고 뭐 회의하고 막 그 다음에 여기서만 우리 한다 가면 이제 신나게 놀자라고 해서 딱 오는 데가 제주도래요. 3월달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15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으로 다 보게 되면 제주도 입도객. 예, 네. 관광객들이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수치가 2019년도 그때 7월달인가 6월달 때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때가 16만 명대. 그것도 그 다음이 17만 얼마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비수기입니다. 성수기 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유채꽃 피고 막 또 제주의 여름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때를 넘어간다. 코로나19 때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이게 속속 들여서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유심히 보는 게 남산 한옥마을 있죠. 네. 네. 저는 뭐 업무상 네네. 뭐 방송하러. 네, 뭐 예, 방송국이 M사에. 예, M 방송국이 있어서 예. 거기 가다가 이제 유심히 보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 이제 딱 들고 그 노란 깃발 들고 깃발부대. 러시아 와 이러면서 막 네. 쭉 따라갔다가 중국어군요. 됩니다. 예, 중국 와, 됩니다. 이게 예. 네네. 와, 네, 예. 네. 근데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개별여행. 동남아 분들이 동남아, 네네. 많으시고 네네. 의외로 개별적으로는 서구인들 쪽 예, 무척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주말에는 도예지 나가면요,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거짓말 좀 섞어서 뭐 반은 외국인이에요, 그죠? 네. 저희들은 다 집에 있는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이 더 많아 보이는. 한복 입고 그죠? 네.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한류가 대단한 거죠, 사실. 그게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중국인들 쪽과 관련된 소비 쪽으로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레벨업 되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단순하게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경기 회복 뭐 이런 거는 좀 먼 얘기고 그죠? 그럴 네. 경우는 우리가 뭐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만 일단은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네. 소비 쪽, 네. 그죠? 소비 쪽인 건데요. 네. 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네. 동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는지 그죠? 일단 호텔에 어디 묵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쇼핑하러 어디 가느냐, 올영 가겠지 그죠? 네. 올영 가고 그다음에 뭘 사느냐 이런 그렇죠.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추적해 보죠. 그런 걸 다 추적해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다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왜 세금을 내? 환급받지 않습니까? 텍스 프리. 텍스 프리. 네. 예. 다 아는데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벌써 주가도 많이 올랐고 글로벌 텍스 프리.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예전 잣대로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은 또 많이 예전 주가까지 해서 비쌀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번에 세금 환급 관련된 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도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최소 건수당도 1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늘렸고 3만 원에서 15,000원이죠. 예, 늘리다 보니까 더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그러니까 가장
그냥 찌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예, 예. 이게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네. 작년 가을에 엄청 좋다고 막 지금처럼 분위기 좋을 때 7,000원대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급락이 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꽤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그 가격 벌써 왔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버티는 분은 없죠, 그죠? 6개월 못 버텨요. 네. 참 차라리 네. 손절했다가 네.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했다가 잊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그런 어쨌든 글로벌 텍스프리가 예. 네, 제일 그 좋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카지노 쪽이죠. 네. 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벌써 제주도 쪽에서 3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파라다이스 네. 이거는 매출이 55%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롯광 롯광. 예 주가 못 가면 롯광이라고 발음하시더라고요. 롯데 네.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 이것은 328% 올랐습니다. 근데 이쪽의 특성은 그렇다면서요.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거기 호텔 투숙하면서 가는 그 카지노 가는 쪽의 비율을 보게 되면 중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비율들이 높은 롯데 관광개발이 많이 올랐다고요? 못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는데. 예, 네, 네. 고점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성과 나오면서 변화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카지노 쪽도 놓치지 말아야 될 쪽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또 화장품 쪽도 물론 있겠지만 화장품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빼고 다른 쪽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쪽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주말에 기사 보다 보니까 네. 이 표현이 참 거칠면 안 되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기업 가운데 그죠? 네. 제목 이런 거 제목이 이제 제목만 모르잖아요. 뭐 170만 원에서 40만 원 뭐 엘사네 엘사. 간 종목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근데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LG 생활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첫 번째가 아모레퍼시픽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뭐 실적 꺾였다가 고생했던 건 다 아시는 걸 거고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참 이를 악물고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한 그 하나가 코스R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49국에 진출해 있고 거기서 기초 화장품은 꽉 잡고 있는 회사. 이걸 잡다 보니까 매출이 5,8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납니다. 거의 영업이익률 30%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가 이 정도쯤 나옵니다. 그게 들어왔는데 이걸 인수하다 보니까 이게 지분 납입까지 다 끝나고 나게 되면은 5월 달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 연간 잡힐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게다가 또 하나는 미국은 어차피 지금 뭐 젊은 세대들 쪽으로도 그렇고 약간 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뭐 학자금 갖고 뭐 이런 것들에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가성비 쪽을 많이 짰죠. 그러게, 네.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데 가성비 높은 쪽들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런 쪽에서 움직임 나오는 게 어떤 그런 쪽을 같이 또 공급할 수 있는 ODM 업체들이 시장의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CNC 인터내셔널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추세가 꾸준하게 변동은 좀 있지만 우상향으로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쪽도 화장품 쪽도 아마 수출 동향 보게 되면은 똑같이 1분기도 잘했구나라는 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시즌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좋아지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OEM, ODM 업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누가 만들어도 판다 그랬는데 그죠? 네. 근데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쪽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군요. 상대적으로 기대에 비하면 조금 또 약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네. 올랐네. 네. 이쪽은 또 커버리지라는 게 일단 글로벌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했던 것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임이 좀 컸었죠. 근데 그런 OEM, ODM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쪽보다는 집중적으로 북미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쪽에 그와 같이 발맞추고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네. 그러게 되면 포인트는 이런 쪽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회사들을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네.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면세는 과거에 면세하면 호텔신라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이게 네. 이제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주가 많이 빠졌는데. 모텔 신라입니다. 지금은요. 예.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면세점이 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란 게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죠. 중국인들은 가서 왜 그러면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쇼핑 안 해? 중국이 정부가 교묘하게 방해를 많이 놓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뭐 해?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왔다가 30일인가 60일까지 이게 면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할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쇼핑은 여기서 해. 우리나라에서 해. 네. 한도도 넓혀주고 자기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은 좀 찾기가 어려워졌겠죠. 네. 네. 중국 소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알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네. 얘기 안 한 섹터 가운데 일단 항공. 항공도 어쨌든 간에 그런 소비에 대한 기대와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전 대한항공이 화물기 쪽이나 일부 유럽 쪽에 슬롯 내놓으면서 네. 좀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항공은 그 여행객 중국 소비 플러스 구조적인 것까지도 함께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항공주가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닙니다. 야, 시즈널리. 네. 아니요.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예. 유가 그러니까 오르니까. 쫙 올랐고 환율 1,360원까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부담이 아주 큰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대형주는 못 갑니다. 근데 변화가 나올 것 같은 이제 중형급 중소형 LCC 쪽들이 더 강하다는 얘기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QE 확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것은 아시아나 화물 인수 관련된 쪽을 인수할 게 제주항공 얘기 나오죠. 그럼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없던 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물론 자금은 소요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PF랑 같이 좀 하는 것 같이 그럴 것 되더라고요.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네. PF가 돈이 되니까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거기다 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라인들 네, 유럽 네, 네. 노선들을 아시아나의 그 라인들 슬롯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받기 시작하게 되면 또 QE 확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또 진에어를 비롯해서 나머지 고 에어 부산 요 급들은 하나로 통틀어서 통합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좀 내자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종횡상으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크로 지표까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훅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여행주인데요. 네. 여행 뭐 아까 롯데관광개발은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제 그 호텔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면세 쪽으로 해서 봤던 거고요. 네. 기존의 여행주들은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약한데 이게 이제 단체 감각이 아니라 그렇죠. 개별 여행 되면서 그런 게 힘을 좀 못 받는 거죠. 기존 여행사들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행업계 쪽에서도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약간 도매로 뛰어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유여행 가서 항공 따로 해서 숙박 따로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즐기는 게 좋겠지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항공값이 비쌉니다. 호텔값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요. 네. 근데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의외로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좀 저렴하게 물론 거기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쇼핑 가서 이제 뭐 원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가서 왜 콧구멍에 바람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기에는 일단 다시 시작하기는 좋다. 가성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뀐 게 하나투어가 잘 나가다가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매각하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게 좋겠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접점 맞추더라고 또 이런 현상도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업황 자체 나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돼서 실적 흐름들이 좋은 게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레벨업은 시도할 텐데 딱히 그렇게 섹터 쪽에서 조목들을 확 벌려놓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정리에다가 핵심적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흐름하고 전략 얘기했는데 우리가 섹터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시키면 다 합니다. 예. 압축 좀 해봐 이렇게 하실 때 거니까 네. 3개, 4개, 5개까지 압축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제일 그죠. 탑픽으로 보고요. 탑픽으로 보고. 예, 대응하신다고 하게 되면 카지노. 예. 네, 그리고 또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예.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아무래도 하나, 둘, 셋, 넷. 예. 땡. 개인적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센시 인터내셔널. 예, CNC. 네. 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각자 투자 아이디어를 그죠 네.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확장시켜서 뭐 엔터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괜찮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오늘은 중국 소비주 쪽으로만 네. 압축해서 관심 종목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